자, 계속해서 진도하겠습니다. 자, 네모 13이죠. 네, 액체의 특성. 이제 기체의 특성이 끝났습니다. 기체의 특성이 끝나고 액체의 특성을 들어가는데, 액체의 특성 보시면 1번이 표면 장력, 2번이 모세관 현상, 좀 넘겨보시면 뭐 최적 탄성계수, 압축률, 부력, 지금 그 정도 나오고 있죠. 네. 뭐 이게 이제 액체의 특성인데, 이 액체의 특성이 그렇게 많이 중요한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어느 정도만 간단히 보시고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일 먼저 표면 장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표면 장력을 살펴보실 때, 표면 장력이 단위를 놓고 보면요, 액체의 길이를 최소로 하려는 힘이에요. 뉴턴 퍼 메타. 액체의 길이를 최소, 제곱미터 아닙니다, 이거. 네. 길이를 최소로 하려는 힘입니다. 혹시 책이, 제곱미터 나오는 책이 만약에 있다면 다 잘못된 책입니다. 뭐 힘이니까 킬로그램 포스를 써도 될 거고요. 길이니까 뭐 센티메타를 써도 됩니다. 일종의 표면 장력이라는 게 물방울이 있다면, 물방울이 이렇게 맺혀 있잖아요. 이 이유가 표면 장력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 사실 물방울이 이렇게 퍼질 수도 있어요. 퍼져갖고 이렇게 흘러내릴 수도 있는데, 물방울 구형 형태를 따로 이루고 있는 이유는 퍼지려는 압력과, 그렇죠? 퍼지려는 내부의 압력과, 그 다음에 얘를 최소로 하려고 하는 힘이 균형을 딱 이루기 때문에, 평형이 이루기 때문에 사실은 물방울 형태가 유지를 하는 거죠. 유지를. 그래서 이걸 뭐 공식을 한번 전개해 본다면, 힘이 일종의 작게 하려는 힘, 작게 하려는 힘, 최소로 하려는 힘이죠. 뭐를? 길이를. 네. 이 길이를 작게 하려는 힘. 그 다음에 또 크게 하려는 힘이 있을 겁니다. 퍼뜨리려고 하는. 그 크게 하려는 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힘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압력 개념이죠. 이것이 서로 평형을 딱 이룬다면, 평형을 이룬다면 크기를 그대로 유지할 거다. 물방울 형태를 유지할 거다. 이 말이죠. 이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표면 장력을 시그마라고 씁니다. 네, 시그마라고 쓰는데, 이 시그마는 4분의 PD입니다. 방송국 PD 아시죠? 네, 방송국 PD입니다. 제가 이걸 왜 지금 말씀드리냐? 이것만 암기하면 끝나요. 제가 전개를 한번 해볼 텐데, 다른 걸 암기하실 필요가 없고, 귀담아 들으실 필요도 없을 수도 있어, 사실은. 아, 그렇구나. 그냥 한번 듣고 그냥 버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냥 버리시면 상관없어요. 버리셔도. 자, 작게 하려는 힘, 지금 이것이 결국은 표면 장력 시그마예요. 시그마는 단위 길이를 내가 작게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단위 길이를 작게 하는 힘이다. 크게 하려는 힘은요, 사실은 압력이에요. 압력.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인 거죠. 근데 이거를 단위 면적을 풀어보면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 단위 면적이니까 이거를 크게 하려는 힘과 이렇게 비율을 이루는 거죠. 이랬을 때 F1과 F2가 평형을 이루는 거니까 F1과 F2를 중심으로 식을 전개해보는 거죠. F1을 중심으로 전개해본다면 F1은 시그마 파이 D고 F2를 전개한다면 4분의 파이 D의 제곱 T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결국은 같다라고 하면 시그마 파이 D는 4분의 파이 D의 제곱의 P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항상 좌변과 우변이 나오면 같은 거 소거해야 된다. 파이 D 소거되는 거죠. 결국 시그마는, 표면 장력은 4분의 dP구나. 암기하기 힘들어. 4분의 방송국 PD구나. 딱 하면 끝난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잊어버리셔도 상관없다. 전혀. 그냥 4분의 PD만 기억하셔라. 문제가 자주 등장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것만 가지고 문제 풀 수 있으니까. 그 밑에 문제 한번 바로 보죠. 직경이 40mm인 비눗방울에서
내부 초과 압력이 30N/. 제곱미터일 때 비눗방울의 표면 장력은 몇 N/m인가? 그냥 4분의 P대에 적용시키면 돼요. 네. 그대로 써보면 돼요. 4분의 압력이 어떻게 되는 건가? 지금 30N/. 제곱미터죠. 30N/. 제곱미터 곱하기 직경 40mm 40mm니까 여기는 지금 제곱미터니까 미터로 바꿔야죠. 40mm를 미터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크나 1000배가 뒤로 가네. 0.04 그렇죠? 네. 0.04 미터다. 계산기 두들기면 0.3 뉴턴 퍼 베터. 소거 돼서 그죠? 이렇게 표현장력 간단히 구할 수 있다. 그냥 이 느낌만 가지고 가시면 된다. 크게 하려는 힘과 작게 하려는 힘이 서로 균형을 이뤘을 때 크기가 유지되는구나. 그 정도쯤. 자, 이번에 모세관 현상 보겠습니다. 자, 이 모세관 현상은 역시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네, 하나도 안 중요한데 뭐 그래도 이제 보긴 해야 되는 거죠. 기본 개념만 보시면 됩니다. 모세관 현상이 결국은 그런 거죠. 식물의 뿌리에서 어떤 영양분, 물을 흡수해가지고 빨아 올리는, 즉, 굉장히 가느다란 세관을 어디 액체에 꼽아 놓는다면 그 액체가 상승하거나 거꾸로 하강하는 현상, 강화하는 현상. 우리는 그거를 모세관 현상이라고 한다. 우리는 항상 지금 액체에는 물과 수은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본다면, 만약에 수은이다. 수은을 담아놓고, 수은이 있다고 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죠. 수은은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현상. 원래 액면이 지금 이만큼이었죠. 그죠? 액면이 이만큼이었는데 이만큼이 떨어졌어요 지금. 이게 무슨 현상? 액면이 강화됐다, 떨어졌다 이 말이죠.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왜? 수은은 항상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응집력과 부착력이라는 걸 봅니다. 응집력과 부착력을 보는데 수은은 부착력보다 응집력이 강합니다. 응집력이 강하기 때문에 응집력이 강하다고 서로, 즉 같은 분자끼리 서로 붙으려고 하는 게 응집력. 부착력은 다른 분자. 내가 아닌 다른 데하고 자꾸 붙으려고 하는 게 부착력. 근데 수은은 응집력이 강하니까 자기들끼리 자꾸 뭉치는 거죠. 그죠? 자기들끼리 뭉칩니다. 옆으로 잘 붙으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그 붙임을 줄여요. 자, 그래서 수은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뭉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액면이 강화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근데 물은 이렇게 됩니다. 물은.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우리가 물은 아마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시는 책에다가 물을 엎어가지고 책을 한번 덮어놓고 계시다가 내일 펴보시면 책이 절대 안 떨어집니다. 왜? 물은 응집력보다 부착력이 강하니까. 서로 자기들끼리 붙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책에 어떤 종이의 분자와 자기 물의 분자와 서로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도 보면 지금 싹 붙으려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물은 액면이 상승하는 효과를 발생한다. 상승하는. 이것이 모세관 현상이다. 모세관 현상. 자, 모세관 현상에서 그냥 공식 하나 암기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액면이 상승하거나 강화하는 높이. 얼마나 액면이 상승할 수도 있고 또는 떨어질 수도 있고 하는 높이가 어떻게 계산이 되겠느냐 이거죠. 어떻게? 비중량, 감마, 배관의 직경, D분의 4, 시그마, 표면 장력, 코사인, 세타다. 이 공식에 의해서 액면이 얼마나 상승할 거며 얼마나 강화할 건지를 알 수 있다.
비중량이죠. 비중량. 네. 비중량 곱하기 배관이 아니라 현재 모세관의 직경이죠. 모세관의 직경. 그 다음에 수치 4. 그 다음에 표면 장력 시그마. 표면 장력이 오히려 여기서 이제 필요하게 되겠죠. 곱하기 접촉각. 접촉각. 이 각도가 얼마나 되겠느냐. 이 각도가 얼마나 되겠느냐.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액면 상승 강화 높이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공식 정도, 공식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답이 4번입니다. 6대 3대 2. 이 문제가 나오면 그냥 6대 3대 2를 찍으시면 답입니다. 기사에서 이 문제를 이제 자꾸 이제 써먹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다른 문제가 없어요. 모세관 현상 문제 자체가. 그래도 아쉬우니까 한번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이런 거죠, 지금. 문제 보면, 모세관의 직경비가 1대 2대 3인 3개의 모세관 속에 올라가는 물의 높이는 얼마나 되느냐? 물의 높이. 물을 담아놓고 여기다가 모세관을 세우는 거죠. 아주 가느다란 관인데, 제가 그렇게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조금 크게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자, 가늘면 가늘수록 높이 올라갑니다. 물은. 조금 더 직경이 커지면 조금 덜 높이 올라가고, 더 커지면 더 조금밖에 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H1, H2, H3의 이 비율이 어떻게 되겠느냐가 지금 문제죠. 그랬을 때 여기 직경은 1이고 여기 직경은 2배로 크고 여기 직경은 처음 직경보다 3배로 크다. 이게 문제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아까 공부하셨던 공식, 액면 상승 강화 높이는 비중량 배관의 직경분의 4 시그마 코사인 세타라는 공식을 가지고 풀면 되는 거죠. 자, 생각해 보실 게 하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실 게. 현재 여기는 다 똑같은 물이죠. 물. 결국 지금 이게 이런 거 아닙니까? H1 대 H2 대 H3다 이거죠. 서로 같은 거에 대한 비율이니까 이거를 서로 이렇게 같은 전자라고 한다면 같은 거 지워버려도 수치는 값은 똑같아져요. 나중에는. 그죠? 그래서 같은 물이니까 세 개의 모든 비중량을 지울 수 있어요. 4라는 수치도 같죠. 결국 이 계산값도 되게 의미가 없어요. 표면 장력도 물 표면에 똑같겠죠. 치워. 접촉각, 직각으로 세웠어요. 세 개를 다. 필요 없어요. 하나만 남았어요. 인자가. 뭐만? D분의 1이라는 것만 남은 거죠. 우리는 이걸로 문제 다 풀 수 있다 이거죠. 즉 H1 대 H2 대 H3는 결론적으로 D1분의 1일 때 D2분의 1일 때 D3분의 1이다 이거죠. 근데 이것도 나왔죠. 1대 2대 3. 다시 써봐. 그러면 이거는 1분의 1 대 2분의 1 대 3분의 1이다. 뭐 책에는 분수가 아닌데 지금 답은 잘 생각해보면 6대 3대 2밖에는 답이 안 나와. 맞죠? 잘 생각해보시면 6 절반 그죠? 맞네. 그렇죠. 그래서 항상 답은 6대 3대 2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적 탄성 계수 보겠습니다. 최적 탄성 계수. 제가 사실은 지금 말씀드리다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원칙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는 1차에서 나오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표현하고요. 즉 1차만 나오는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표현합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표현하는 건 우리가 이제 2차 시험에 다 적용되는 부분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표현하게 됩니다. 왜? 1차에서야 뭐
계산 문제 하나 모른다 하더라도 큰 문제 안 됩니다. 그거 하나 틀려도 당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2차에서 어떤 이론 하나 몰라서 뭐 틀리면 또 2년 구상하셔야 되니까 2차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2차 위주로. 자, 역시 최적 탄성 계수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1차에서만 나온다 지금 이런 말씀입니다. 자, 최적 탄성 계수. 이게 책을, 이렇게 시중에 책을 보다 보면 참 어려워요, 말이. 되게 어려운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스프링을 누릅니다. 되게 안 눌러지죠? 빡빡하죠? 얼마나 빡빡하냐? 스프링 누르는데. 이게 힘이 얼마나 필요하겠느냐? 요거를 개수로 나타낸다, 이거죠. 개수로. 그러면, 스프링이니까 이렇게 힘들게 눌러서 이렇게 뭐 계산이 되지, 누르는 거를 예를 들어서 어떤 용기에다가 공기를 담아놓고 누릅니다. 이건 의미가 없죠. 공기 담아서 누르는 거는 빡빡함의 정도를 이렇게 뭐 느낀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즉, 비압축성 유체만 적용을 시키는 거죠, 얘는. 비압축성 유체에 대해서만 적용을 시킬 수 있는 최적 탄성 계수의 식이다. 자, 이 최적 탄성 계수의 식, 뭐, 요것만 좀 보시면 되는데, 2라는 표현을 쓰고, 누르는 거니까, 일종의 수직으로 누르는 거니까, 단위는 압력의 단위와 같습니다. 킬로그램 포스퍼 제곱 센티미터, 뉴턴 제곱미터, 뭐 이런 압력의 단위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기호로는 2를 주셨습니다. 2를. 자, 최적 탄성계수 2는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처음 최적분의 변화된 최적, 변화된 압력. 최적 변화율에 대한 압력 변화율.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처음 최적이죠. 처음 최적. 그 다음에 이건 변화된 최적입니다. 변화된 최적. 이거는 변화된 압력이죠. 자, 우리가 최적을 가지고도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해볼 수 있지만 최적 말고 밀도도 해볼 수 있다 이거죠. 처음 밀도분의 변화된 밀도. 그래서 밀도 변화율에 대한 압력 변화율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비중량도 할 수 있습니다. 간만을 써서 처음 비중량 분의 변화된 비중량. 그래서 비중량 변화율에 대한 압력 변화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다 쓸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공식을 보시면 지금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라는 기호가 여기 보이게 됩니다. 마이너스가. 우리 마이너스 안 좋아했는데 분명히 그죠? 마이너스 자체를 우리는 좋아하지 않았는데 지금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변화된 최적이 눌러서 줄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사실 되는 거죠. 얘가 마이너스가 됐는데 얘가 마이너스 됐으니까 위로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죠. 전체식으로. 근데 우리는 계산값에서 최적 탄성계수를 마이너스로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실제 계산식은 적용시키지 않는다. 그죠? 네. 계산식은 적용을 시키지 않습니다. 이 마이너스는. 근데 기본식은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지금 쓰는 게 맞습니다. 다. 기본식은 마이너스라고 쓰는 게 맞고 계산식만 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렇게 써놓으면 아마 잘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잘 구분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제,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어떤 용기에 어떤 액체, 물을 담아놨습니다. 이렇게 담아놨는데 여기에 100kg 포스퍼 제곱미터만큼의 뭐 압력을 가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게 변화된 압력이다. 그랬을 때 현재 지금 그러니까 누르기 전에는 여기가 100리터였어요. 100리터. 그리고 얘를 눌렀더니 이만큼이 줄어서 여기가 95리터가 된 거죠. 그러면 변화된 최적은 얼마입니까? 5리터가 되네요. 자, 이제 한번 풀어보죠. 처음 최적 얼마입니까?
처음 최적은 100리터네요. 변화된 최적 얼마입니까? 그쵸.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95파가 있고 5파가 있습니다. 이게 순간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5라고 부르신 분도 내가 맞나, 또 195로 부르신 분도 맞나, 이게 헷갈리는데, 변화된 게 애매하잖아요. 도대체. 100에서 95로 변했고, 아니, 5만큼 변했는데? 뭐 이런 개념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100이라는 곳에서 실제 남은 것이, 그러니까 눌러서 95가 돼서 딱 변화된 건 5가 변화된 게 맞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5리터가 된다 이거죠. 분해. 변화된 압력은 100이네. 자, 그러면 뭐 계산기만 누르면 되겠죠. 얼마 나오나요, 이게? 2000이 나오네요, 2000. 네? 그건 이제 제 맘이죠. 뭐 문제를 낸 사람이 제곱미터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제곱미터로 하면 됩니다. 뭐 여기서 지금 예를 드는 거니까 이게 얼마만큼의 뭐 압력을 누르고 있느냐 뭐 이런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최적 탄성 계수는 2000만큼이 됐다. 이렇게 지금 하면 되는 거죠. 최적 탄성 계수가 크면 클수록 압축이 잘 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 해당 물질은 압축이 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 밑에 문제. 물의 최적 탄성 계수가 2.5 곱하기 10의 4승일 때, 최적 탄성 계수가 주어졌네요. 물의 최적을 1%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몇 킬로그램 포스 퍼 제곱센티미터의 압력을 가해야 하는가. 최적 탄성 계수가 주어진 게 지금 얼마입니까? 2.5 곱하기 10의 4승이네요. 킬로그램 포스 퍼 제곱센티미터. 최적 탄성이 주어지고 이제 처음 최적과 변화된 최적, 변화된 압력인데 지금 주어진 게 문제를 풀어야 될 게 이거네요. x 킬로그램 포스 퍼 제곱센티미터의 변화된 압력을 구하라는 얘기네요. 그럼 여기 두 개의 인자가 주어졌겠네요. 자, 주어진 게 뭐 없네요. 뭐 리터, 미터 3도 주어져야 되는데 최적 탄성 계수가 이거인데 물의 최적을 1% 감소시키겠다. 1%. 퍼센트로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1%를 감소시킨다니까 우리는 이제 100%라는 개념을 놓고 봐야 되겠네. 원래는 100%에서 1%를 감소시키겠다. 이대로 그냥 쓰면 되겠네. 원래는 100%였는데 내가 감소율은 1%가 되겠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얼마냐? 곱하면 되겠네요. 그죠? 곱하면. 그렇게 문제를 푸시면 된다. 이게 지금 처음에 이 공부하시면 이 식 자체가 좀 혼동스러울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예제 문제를 적어 드린 게 이걸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예제 문제로서. 100리터 분의 5리터. 그러면, 변화된 이거구나. 95가 아니구나. 그렇죠? 그래서 5리터를 딱 기억하셔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기억이 쉬우실 거다. 그래서 밀도도 할 수 있고 비중량도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압축률이 나옵니다. 압축률. 자, 압축률은 거기 베타라고 되어 있고 최적 탄성 계수의 역수라고 되어 있네요. 거기 읽어보니까 압축에 의해 물질의 부피가 변화하기 쉬운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그냥 어쨌든 최적 탄성 계수의 역수니까 우리 역수 나온 거 하나 개념 또 하나 있었죠. 뭐였죠? 비체적. 그죠? 밀도의 역수 비체적. 최적 탄성 계수의 역수 압축률. 그러면 단위부터가 제곱 센티미터 퍼 킬로그램 포스, 제곱미터 퍼 뉴턴 이렇게 되겠죠. 단위부터가. 최적 탄성 계수가 기호로 2였으니까 2분의 1. 그죠? 그 다음에 압축률은 지금 기호가 베타니까 베타는 이렇게 가면 되겠죠. 뭐든지 바꾸면 됩니다. 뭐든지. 그러면 아까 지금 이 공식에 있어서는
최적 변화율에 대한 압력 변화율인데 이제는 거꾸로 압력 변화율에 대한 최적 변화율이면 되는 거죠. 그죠? 거꾸로 압력 변화율에 대한 밀도의 변화율이다 하면 되는 거죠. 또 압력 변화율에 대한 비중량의 변화율이다 라고 하면 됩니다. 그렇게 다 P자 같이 보이나요? 밀도 이게 쓰는 게 약간 잘 안 써집니다. 네, 연습을 좀 많이 해도 잘 안 되는데 이자 같기도 하고 이자 이렇게 쓰면 이제 완전 이자고 약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 개념. 뭐 이게 이제 밀도 로의 개념인데 로 어떤 기호인데 연습을 좀 해보시면 간만은 이렇게 간만은 구분이 좀 잘 되죠. 자 그렇게 압축률을 보시면 되고 압축률도 뭐 그렇게 중요하거나 자주 등장하는 건 아닙니다. 자 부력. 부력은 시간이 좀 걸리니까 뭐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